이 마을버스가 참 어렵죠. 어려워요. 일하기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.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참 그런 거예요. 정부에서도 그렇고. 기본적으로 버스 기사가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, 근본적으로 버스 기사가 되는 루트를 보면 마을버스에서 해서 경력을 1년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로 오는 경우가 있고, 원래 기본적으로 영업용 화물차나 뭐 관광버스 이런 영업용 대형버스를 운행했던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, 거의 보면 이 두 가지로 거의 되거든요. 물론 요즘에는 군대에서 수송 쪽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 이건 손님을 태워야 되잖아요. 그 버스가 경력자를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사람 태우고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여러분 집에서 자가용 운전을 한 2시간 3시간만 해도 허리 아프다고 난리치는 분들 많죠. 저도 그랬고. 근데 이 버스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하루에 적게 운전을 해도 6시간 8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. 그것도 내가 운전하는 거 신경을 쓰고, 안에 타고 있는 손님들 신경을 쓰고, 거기다가 밖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신경을 쓰고,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요. 이게 결코 하루 이틀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, 저도 마을버스를 8개월 정도 했는데, 남들이 보면 좀 짧게 했다고 그러는데, 그거조차도 안 했으면 사실은 큰 차 모는 게 거의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나마 마을버스를 하면서 버스의 생리도 좀 이해하고, 버스라는 게 이렇게 운행을 하는구나, 손님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, 이런 거를 그나마 조금 느꼈기 때문에 버스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버스 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어요. 물론 뭐 완벽하면 좋겠지만, 저는 그렇게 그런 완벽한 스타일이 좀 못 돼서 그런지, 운전이 좀 미숙해서 그런지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, 어쨌든 저는 마을버스에서 이 승객을 태우고 다닐 때 기본적으로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누가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. 누가 뭘 알려주고 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. 이 사람들 마인드가 한 1900년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예전 마인드로 일해요.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, 제가 볼 때 별반 차이 없어요. 변화가 없어요. 누가 변화 주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. 저도 몇 번 왜 그러냐, 요즘 세상에 그럴 수 있냐,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, 사람들이. 개혁을 싫어하는 거, 귀찮은 거고, 뭐 월급만 받아 먹으면 되지,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것도 있고,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. 있겠지만,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여기서 봉급을 받고, 기본적으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도 필요하고, 물론 돈도 중요하고, 그렇지만 뭔가 좀 일을 할 때도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, 또 다음에 내 후배들도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, 이 버스는 보면은 너무 그런 면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일반 기업체나.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들보다도 더, 왜냐면 이 버스라는 조직은 좀 이상한 조직이잖아요. 일반적으로 기업체 들어가면 뭐 연수가 되든 능력이 되든 이렇게 승진을 해서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, 이 버스라는 조직은 그게 없어요. 장단점이 있는데, 장점으로 따지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봉급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좋죠. 우리나라 솔직히 여자분들이 웬만한 전문직이나 이런 걸 갖지 않은 여자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거의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.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너무 많고, 그 사업장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나 약자나
그런 여성들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사실은 저는 요즘에 저출산 이해는 가요. 물론 뭐 제가 해결책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버스는 근데 똑같아요. 20대나 30대나 40대나 아줌마나 아가씨나 들어오기만 하면 봉급이 똑같아요. 물론 이제 연세에 따라서 뭐 일부 한 조금 차이 나지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동기 유발이 없어요. 왜냐면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해서 올라가고 직장인들 승진한 이유가 뭐겠어요? 명예나 급여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.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인 것도 있고 자기 어떤 성취감인 것도 있고 이 버스 업계는 그렇지 않거든요. 이상한 조직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동기발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지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.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니네가 뭘 더 해. 사고만 내지 마. 제가 광역버스인데 광역버스가 12.6m짜리 긴 건데도 불구하고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. 몇 번을 물어보면 제가 노조에 물어보면 정부에서 달지 못하게 한다고. 그래서 제가 또 정부한테 민원을 넣어서 물어봤어요. 그런 적 없대요. 원래 입찰 항목에 카메라를 꼭 달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. 물론 뭐 법적으로야 그렇죠. 근데 참 안타까워요. 요즘에 웬만한 차도 다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특히 12.6m짜리 차를 후진을 하루에 몇 번씩 해대면서